KF-21 UAE 오일머니 57조 투자? 있니? 한국 한 번만 더 속아줄래? KF-21 공동개발 추가 합류 확정? KF-21 보라매가 첫 양산을 시작하면서 유럽 방산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이 전투기는 부분 스텔스 기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5세대 전투기와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KAI는 KF-21 외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어요. A1 KF-21은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고 가격도 다른 유럽 전투기보다 훨씬 저렴해. 게다가 향후 발전 가능성도 커서 기대가 돼. A2 KAI는 KF-21 외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통해 수출 성과를 높이겠다고 해. TO11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거라고 하더라고. A3 유럽 방산업체들은 KF-21 외 기술력이 뛰어나고 가격이 경쟁력 있는 점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어. 비용 문제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재검토하는 상황이라 KF-21이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어. 2. 방산, 방위산업 투자 시 위험 요소. 예전 글들에서 방위산업의 전망, 장점들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왔습니다. 다만, 방위산업 역시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고,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여러 잠재 위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험 요소들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10월 폴란드 총선에서 기존 집권 정당이 과반수 확보 실패. 24위 득표율 기록한 정당이 연합하여 진보 성향의 연합정부가 과반 차지. 친이유 후보 선정으로 한때 자녀 수주 물량 파기 및 독일에게 신규 수주줄 가능성 제기됨. 현 투스크 총리가 부패가 연루된 경우 제외한 전 정부 체결 모든 무기 도입 계약 존중한다. 고 입장 밝힘. 하지만 여전히 정권 변화가 자녀 수주 물량의 잠재적 변수인 것은 사실. 적극적인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금융지원 약속이 국내 방산 수출 경쟁력임은 맞음. 기술 이전, 현지 생산은 장기적으로 경쟁국들을 육성하는 역효과 발생. 폴란드 계약으로 향후 동유럽 수출 시장 내 점유율 저하 가능성 존재. 폴란드의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금융지원까지 해져가며 K방산 수출성과 우리 정부와 폴란드 간의 2차 국산 무기 수출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이 수입국인 폴란드에 절대적으로 유리해 누구를 위한 계약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폴란드에 17조 원 규모의 국산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 엔진 개발은 항공기술의 끝판왕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직 완성품을 제작할 기술력이 부족. 예시 1.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프렛 휘트니, PW와 항공기에 들어가는 터보팬, GTF 협업 개발을 하였고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어 리콜 사태로 1,500억 손실 충당금이 발생함. 수익 손실 공유하는 RSP 계약. 최근 5년 평균 연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 예시 2. 보라매 전투기 개발 시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4위 엔진 설계 도면을 받아 면허 생산. 이는 향후 보라매 수출 시 미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큰 잠재적 위협 존재. 항공엔진 시장은 약 500억 달러, 하나 약 69조 원, 규모로 엄청 큼. 약점인 동시에 극복하면 엄청난 시장 규모로 기회가 될 수 있음. 국방의 독립성 강화. 참고. 보라매 전투기의 엔진 부품 국산화 정도는 40% 수준까지 올라옴. 그 밖에 전차의 심장 역할을 하는 파워팩, 엔진 플러스 변속기, 독일산 변속기 탑재, 전투함의 이지스 체계, 록히드 마틴 자체 제작 등이 존재. 최근 방산업계가 주목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 25일 방위산업추진위원회 방추위를 열고 K2 흑표전차 4차 양산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것이다. 사업은 2024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1조 9,400억 원을 투입해 K2 전차 150여 대가량을 추가 전력화하는 내용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육군은 앞서 1, 2차 각각 100여 대, 그리고 3차 54대까지 포함해 총 400여 대의 K2 전차를 전력화하게 된다. 북한군 기갑전력 위협에 대비하고 한반도 정치통일외교안보 뉴스 미니 이지스함 KDDX는 한국형 구축함 사업 KDX 사업 사로 불리는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으로 스텔스 성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방산 강국들이 동유럽 방산 시장 내 주도권 강화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 변화 중임. 1. 영국 최신 자주포 확보 시 스웨덴산 아처 13운 계약. 이는 영국 BAE 시스템즈사가 아처의 차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자국 방위산업 보호 목적으로 해소됨. 실제로 영국은 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를 제외된 일반 분야는 국내외에 개방하는 경쟁 입찰식 정책을 추진해 대구경 포신 제조 능력이 사라지는 등의 후유증을 겪음. 2. 독일, 우러 전쟁 후 특별방위기금 140조 원을 편성하고 재무장 및 방위산업 재건에 나서는 중임. 3. 프랑스는 원래부터 주요 방산업체 주식을 정부가 일부 보유하고 있음. 에어버스 11%, 탈레스 그룹 26%, 네이벌 그룹 62.5%. 그 덕에 냉전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생산 라인 유지할 수 있었음. 작년 9월 프랑스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장갑차, 자주포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한 절차 추진 중임. 한국의 폴란드 진출을 참고하며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지원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정치통일외교안보 뉴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유럽의 방산 강국들이 동유럽 방산 시장의 주도권 잡기 위해 위기투합하면서 K방산이 위기에 놓. 잠재 위험 요소이긴 하나 제대로 된 후속 군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외 운용국 무기의 가동률이 저하됨. 이는 고객 만족도 저하로 연결되어 차후 무기체계 도입 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 수주산업 특성상 매출과 대금 회수 사이에 23년의 시차 존재.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길어지면 향후 계약 취소 등에 따른 미회수 리스크 커짐, 대손 발생 위험. 기본적으로 방위산업은 영업이익률이 타 제조업 대비 낮은 편임. 국내 기준 4.6%, 타 자료에는 국내 기준 810%대라고 언급되어 있음. 이고. 그나마 해외 수출로 숨통이 트인 편. 연구 개발을 해도 사업이 엎어지거나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선정되지 못하면 무용지물,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리스크만 지고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경우 발생. 여러 위험 요소들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방위산업이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게 기대해봅니다. 3. 이번엔 윤 지지율 46%. 질문 방식 바꿔도 지지율 40%대.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만 5번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40% 지지율 조사에 문제를 제기했던 편향성 논란을 감안해 질문을 재조정했음에도 오히려 지지율 조사가 직전 조사 대비 6%피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30 세대에서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를 넘었고 보수층에서 80%의 지지율은 물론 중도층에서의 지지율도 37%를 기록해 40%에 근접했다. 12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 KOPRA가 아시아투데이 위례로 지난 10에서 1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46%로 집계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53%로 나왔다. 해당 조사업체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기록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60%로 집계된 바 있다. 탄핵 정국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첫 4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로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서 지지율이 6%피 오른 것이다. 이전 조사 대비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지지율은 43%, 30대에서 위 지지율은 45%, 40대에선 37%, 50대에선 41%, 60대에선 53%, 70세 이상에선 6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도 구체적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각각 4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보수 80%, 진보 12%, 중도 37%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당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한 윤 대통령 지지율 40% 집계 결과 도출 과정에서 적용된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 고발 검토까지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이번에 여론조사 방법을 달리해 민주당의 편향조사 지적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문항 배치에 따른 보수층 과다 응답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윤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이념 성향 등 3개 질문 외에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측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지지율 40% 집계, 여론조사에 대해 편향조사라고 지적한 것은 근거 없다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이념 성향 외에 아무런 후속 문항이 없었는데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더욱 상승했고 보수 성향의 응답층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피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